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인의 의례와 신앙 강좌를 맡은 오창현입니다. 이번 강의는 네 번째 강의로 상장내 조직과 공동체 문화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상장내의 의례와 죽음을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장법과 장례에 사용되는 상징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장내는 가장 중요한 의례이고 예법상 복잡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상장례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상장례는 소수의 사람으로 치러낼 수 없는 마을과 친족 공동체가 모두 협력해서 치러내야 하는 의례였습니다. 실제로 한국 농촌에 존재하는 사회 조직 중 상당수가 바로 상장례와 관련 있다고 말해지기도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바로 정상적인 상장례를 치르기 위한 협업이나 조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상장내에 동원되는 다양한 물적 자원을 확인해보고 이를 위해 만들어졌던 각종 조직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체적 행사로 진행되는 상장내 과정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공동체 문화를 초상 과정에서 행해지던 다양한 놀이를 중심으로 공동체 문화에 대해서도 함께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1762년부터 1801년까지 조선 후기를 살았던 윤행임은 홍문관제학, 전라도 관찰사를 지낸 고위관료였습니다. 그는 1771년 부친상과 1798년 모친상을 기록한 읍혈록이라는 것을 남겼습니다. 여기에 방산과 견여 그림과 함께 물자를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6월 초하루부터 방산과 견여를 준비하기 시작해 모친 시신을 7월 11일에 안장하였으니 장인들은 적어도 30일에 걸쳐서 웅구용 상구를 제작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인지에서 마을 입구까지 가옥이 좌우로 자리를 잡고 있는 관계로 관을 견여로 웅구하였습니다. 이후 큰 길이 있는 왕십리에 도착해서 60명이 매는 상여로 관을 옮겨 실은 뒤 15리에서 25리를 웅구하였습니다. 이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상여 제작과 웅구에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읍혈록에는 윤행님이 상장례 시에 지급하였던 물품도 적혀 있습니다. 윤행님은 발인과 시역 작업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에게 물품과 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상여꾼이 웅구하면서 쉴 때마다 술과 음식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4회에 걸쳐서 포목 한 필씩도 수고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여기에 도편수에게 포목 4필과 돈 10량, 야장에게 포목 2필과 무명 2필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기물 운반 담당자와 행자, 곡비 등도 상여 웅구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윤행님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친족 집단의 일원이면서 고위관직자이기에 가능했었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친족 집단의 힘이 미약한 일반 백성들은 상장례 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며 그래서 상여나 상구를 마련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처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자와 가까운 유족들은 빠르게 상복을 지어 입어야 했습니다. 또한 주변에 부고를 보내고 멀리서 오는 손님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는 돈과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유교의 의례로 정착된 상례에서는 상여와 영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더욱이 조선인의 생사관이라는 입장에서도 상여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여만 보더라도 일개의 친족 집단만으로는 정상적인 상례를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상여를 운반하는 상두꾼의 수는 보통 24명으로 6명씩 두 줄로 양쪽에서 가마채에 묶은 끈을 어깨에 메고 움직입니다. 더 큰 상여의 경우에는 9명씩 두 줄로 양쪽에서 메어 36명의 상여꾼이 필요하였습니다. 물론 상여 운반에 몇 명이 필요한가는 시대별 지역별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정승모 선생님이 연구한 17세기 초 영광 영월신 씨의 내상기에 보면 상여 웅구에만 모두 52명에서 53명의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향도계를 만들어 인근의 장정을 모두 동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모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협업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1980년대 이후 사용되기 시작한 간소한 형태의 꽃상여는 나무를 사용한 과거 상여보다 훨씬 가벼워 보통 8명에서 14명의 상두꾼이 가마채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여기에 영여를 드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보통 사자의 유족들은 상여를 매지 않기 때문에 거의 마을 장정 모두가 동원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상여나 영여는 기본 부피가 있는 물건이라 이를 보관할 별도의 공간도 필요했고 나무로 만든 것이기에 시간이 지나면 썩거나 뒤틀리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한 번인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나무 구조물을 개별적으로 구비하는 것은 사실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상여와 영여는 개별적으로 마련하기보다는 집단 차원에서 마련해 공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여는 조건에 따라 친족 조직이나 마을 차원에서 마련했습니다. 주로 반상 간의 차등 관계가 심한 지역에서는 양반 집안에서 상여를 마련해서 자기 집안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반상 간의 차이가 좀 적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조선 후기에는 마을 단위로 상여를 마련하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경제적 부를 가진 자만이 개인 상여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던 반면에 이에 미치지 못하는 마을 주민들은 한 가족이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워서 공동으로 출연하여서 상여를 제작하였습니다. 식민지기와 해방을 거치며 점점 마을 주민들이 출연을 통해 마을 상여를 공동으로 마련해가는 경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여가 없는 마을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상여가 있는 마을에서 상여를 빌려다 쓰고 대가로 일부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특히 양반과 상민의 차이가 사라지는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대부분 친족 조직보다는 마을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마을계에서 상여를 유지, 보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마을 단위에서 공동으로 보관하는 물품은 상여 외에도 사모관대와 차일이 있습니다. 사모관대는 혼례에서 남성이 입는 복장인데 마을에 따라서는 이것과 족두리를 함께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차일은 혼례나 상장례처럼 큰일을 치러야 할 때 햇볕을 가려줄 수 있는 큰 가림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연구한 강원 삼척 맹방리의 사례를 보면 마을에 초상이 나면 고사계에 속한 사람들이 먼저 초상이 난 집에 가서 삼배로 차양, 즉 차이를 만들고 마당에는 멍석을 깔아서 조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고사계에서는 장례용품, 장례용 천막, 돗자리, 깔판, 상, 목기 등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례용품들을 가지고 옵니다. 상은 소방 같은 형태의 1, 2인용 상이고 목기는 대적 같은 형태가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축제를 하면 일명 몽골 천막이라고 하는 독특한 방식의 천막을 치고 그 아래서 가판을 차리는데 옛날에는 이런 역할을 하는 차이를 마을에서 보관하고 있어서 그것을 빌려서 쓸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역시 친족 조직 차원에서 보관할 수도 있었지만 20세기 이후에는 점차 그 역할이 마을을 중심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다시 강원 삼척 맹방리의 사례를 보면 상례 음식은 당시 가난한 농촌 사정상 된장, 미역국, 무나물, 채소나물 등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형편이 조금 나은 집에서는 돼지나 소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합니다. 문상에서 내놓는 음식은 에 따라 달랐던 것입니다. 상례에 중요한 것은 막걸리였다고 하는데 당시만 해도 집에서 를 만들어서 조문객을 합니다. 방에 양조장이 들어서는 양조장에 술을 치렀다고 합니다. 조문을 온 사람들은 면포에 추모하는 그림 만장을 하고 조문품으로 초, 종이, 명, 막걸리, 계란 등에 필요한 물품을 주로 합니다. 문상객은 내오는 술과 음식을 나누 세웁니다. 이처럼 상례는 집이었지만 한 집안 심지어 한 친족 집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례를 치르는 세가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었지만 보통 인들에게는 정상적으로 치르는 일은 쉽습니다. 상여, 영여,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차이는 한 집안에서 보기 어려운 물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족 집단 혹은 여러 집단이 함께 구입하기도 하였습니다. 20세기 후반에서는 마을에 초상이 났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여 용구들을 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통적으로 유교 의례를 치르기 위한 필수적인 물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구비하고 유지하기 위한 공동체 조직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마을 차원에서 담당하고 지역에서는 이른바 마을계가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례 조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